학교 폭력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학생들과 성인들의 관계를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 조치를 취하며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통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가치와 차별성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자료입니다.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관계와 문화를 구축하고 예의와 존중을 강조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 영상입니다. 예방과 대응을 통합한 접근 방식을 강조하는 영상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화 변화를 촉진하고 학생들 간의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현대적인 방법과 도구를 활용하는 영상입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영상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원인과 징후 식별, 그리고 대응 전략 개발을 위한 영상입니다. 교실 내 예의와 존중을 장려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교실 내 규칙과 기대 사항 설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교 내에서 효과적인 징계 전략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교실에서의 상호 존중과 팀워크를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열린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과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생들에게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학교 관리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학교 커뮤니티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학교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괴롭힘 방지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 커뮤니티가 괴롭힘을 허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이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을 안전하게 느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는 정신 건강 및 웰니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와 기술의 활용을 통해 학교 안전을 지원하는 방법과 부모와 보호자의 지원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의 작성과 공유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 커뮤니티의 신뢰와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접근 방식들을 학교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영상의 소개 내용입니다. 학교 폭력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문제이며 학교 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정의와 일반적인 예, 그리고 최근의 통계를 살펴보면 학교 폭력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그리고 성적인 폭력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성별과 지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부상, 정서적 문제,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학업 성취도 저하와 사회적 이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알아두어야 할 징후와 함께 학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는 다양한 요인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족 환경, 커뮤니티 및 동료 정신, 건강 환경과 문화, 무기의 가용성은 학교 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간의 강력한 관계 형성, 경고, 신호 감지 및 대처, 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장은 학교 폭력의 범위, 만연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다양한 기여 요인을 조사했습니다. 폭력 위험 학생들에게서 예경을 보아야 하며 기존 학교 폭력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공유된 정보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의 복잡성과 잠재적인 영향을 인식합니다. 학교 폭력은 대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사람들이 보안 조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관계, 명확한 기대, 안전한 경계, 공동체 의식을 갖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따돌림, 괴롭힘, 학대의 패턴을 식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행정관도 폭력 예방에 책임이 있으며 엄격한 안전조치, 강력한 정책 시행,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폭력 신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은 안전과 예방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규모나 위치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방에는 보안 계획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 계획과 관계 형성, 명확한 기대, 안전한 경계,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과 경고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학교 폭력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디지털, 재산 폭력으로 구분되며 예방을 위해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의 결과는 심각하고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으며 학생들과 교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범죄 행위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 성적 저하, 가정 및 개인적인 요인은 학교 폭력의 위험 요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의 경고 신호를 식별하기 위해 학습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개별 평가,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폭력 행위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예방하기 위해 개입 전략과 예방 전략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데이터 분석, 인터뷰 및 기타 도구를 통해 위험 영역을 식별하고 폭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보안 절차의 기술을 통합해야 합니다. 학교는 폭력의 원인과 경고 신호를 이해하고 개입과 예방 전략을 추구하여 안전과 존중에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중재 전략과 예방 전략을 활용하여 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재 전략과 예방 전략을 모두 활용하면 학교는 건전한 관계 구축과 학업 성취도 향상, 범죄 행위, 위험 감소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안전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성인 간의 신뢰를 조성하고 최신 기술과 협력하여 안전을 증진하며 존중과 예의를 장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갈등 해결 교육, 관계 육성, 재발 및 교실 정책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교 유형과 연령에 상관없이 발생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은 이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는 어른들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학교 폭력은 단일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단일 해결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행동 문제가 폭력으로 확대되기 전에 대응하는 필수 전략에 대해 강조하고 학생의 행동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학교는 개인차와 특정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한 전략을 구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 행동이 고조되는 징후를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 및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해야 함. 전문가의 외부 지원을 고려하고 명확한 기대치와 결과를 설정하여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 성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학생들의 개인차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행동 문제를 다루는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책임감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관된 기대치와 결과를 설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긍정적 강화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하고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됨. 긍정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에 이어지는 보상이나 강화를 통해 해당 행동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 수정 기법임. 긍정적 강화는 단순한 것으로 칭찬, 인정처럼 말로 하는 것일 수도 있음. 긍정적인 강화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수상이나 칭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은 성공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학생 개인의 관심과 필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 강화의 과제로는 자원 부족과 각 학생의 개별 요구 사항에 맞는 상이나 보상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개인차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학교 폭력 예방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한 환경과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개입과 개별화된 접근 방식, 일관적인 징계, 긍정적인 강화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의 예방을 위해 행동이 고조되는 징후를 인식하고 부모와 보호자를 참여시키며 일관된 대응과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조치를 취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양육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과 보안은 학생과 성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서 시작되며 존중, 신뢰, 의사소통의 환경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인들은 공격적이지 않은 행동을 보이고 열린 대화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의견과 관점에 대한 존중을 키우는 전략을 탐구해야 한다. 학생들은 함께 일하고 긍정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연습하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학생과 성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비공격적이고 비적대적인 행동을 모델로 삼으며 열린 대화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학생과 성인 사이의 관계는 존중, 신뢰,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학교 환경에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 해결 기술과 다양한 관점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야 한다. 성인들은 비공격적이고 적대적이지 않은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학생들 간의 열린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과 성인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존중과 이해를 촉진하며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인의 역할은 자신의 언어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의사소통을 장려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줘야 한다. 학생들은 안전한 공간에서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마음을 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른들이 서로 다른 신념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관점을 환영하고 존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른들이 학생의 신념이나 의도에 대해 가정을 삼가하는 것도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인은 또한 문제 해결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을 장려해야 합니다. 열린 대화를 위한 안전하고 지원적인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성인은 학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학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며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학생과 성인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관점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면 어려운 대화와 어려운 상황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며 시간을 내어 존중의 개념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우받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의 모범을 보이도록 격려하며 역할극 활동은 열린 마음을 장려하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간의 협력과 갈등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 폭력 예방의 핵심 요소입니다. 학생들에게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면 불일치를 더 잘 처리하고 잠재적인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에 초점을 맞추면 학생들은 적대감에 의지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 해결 기술을 개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를 만들어 학교에서 이해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성인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끈끈한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는 행동과 실제로 적대적인 행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존중심을 키우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어른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폭력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학생들이 함께 일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차원의 행사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경계, 규칙 및 기대 사항 설정은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책임감과 존중을 장려한다. 경계와 규칙을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기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 일관된 규칙 시행 및 학생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책임을 지는 기술을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자. 경계와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시행하며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에 대한 발언권을 주는 것 외에도 교사는 학생들을 결과 설계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와 이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규칙과 해결책에 대한 제안을 제공하도록 허용하면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학생주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학생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긍정적이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규칙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규칙과 기대 사항을 알리는 데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규칙 제정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은 학교의 기대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규칙을 알리는 방법을 개발하고 기대치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하게 만들고 피드백을 얻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을 설정하고 학생들에게 규칙 변경을 알리는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의 기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의 규칙과 기대 사항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한 명확하고 간결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니터링, 문제 해결 및 긍정적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조절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 행동을 가르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첫 번째 단계는 학생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니터링과 자기 대화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감정과 행동을 통제하는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 조절을 가르치는 데에는 많은 인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기 조절 기술을 개발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규칙과 처벌에만 의존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화, 학업 지원, 학습 환경의 안전성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잘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오해입니다. 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항상 학문적인 능력이 연관되지는 않음. 안전하고 지원받는 환경 조성은 학생들의 학업과 사회적 성장에 도움이 됨.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할 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모든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기 위해 어른들이 필요함.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규칙, 대화, 지원, 자원이 필요함. 효과적인 징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징계의 목적과 일관된 접근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교실에서 징계 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교실에서 징계 전략을 잘 시행하기 위해 규칙 설정, 학생 참여, 명확한 결과 설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사는 징계를 징벌적인 접근과 회복적인 접근으로 구분하여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징벌적 징계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결과와 처벌에 초점을 두며 회복적 징계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징계는 일관된 접근 방식과 명확한 기대치 설정을 통해 학생들을 규율하고 긍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징벌적 징계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효과적일 수 있지만 회복적 징계는 학생들이 책임을 지고 성장하도록 격려합니다. 징벌적 징계와 회복적 징계를 결정할 때는 학생의 태도와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관된 규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규칙 설정, 행동 기록 및 추적, 결과 설명의 학생 참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유지하며 처벌은 잘못된 행동과 관련되어야 하며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처벌은 개인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며 결과를 집행하는 동안 학생들과 대화를 유지하고 자기 훈련을 장려하고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방법과 자기 훈련을 가르치고 교실에서 효과적인 훈육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주인의식을 부여하며 행동 강화를 통해 목표 달성을 도움. 예방 전략은 대응적 징계보다 효과적이며 긍정적인 학생 관계의 중요성은 간과되기 쉽다.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들에게 지지를 제공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유도함. 다양한 전략과 접근법을 사용하여 학생을 훈육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회복적 징계 사용. 교육자는 기대와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예방 전략과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함. 교실에서 정중함, 존중, 친절을 장려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을 제공합니다. 교실에서 예의와 존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건전한 학습과 교육을 위한 실제 단계를 설명합니다.
교실에서의 존중과 친절을 장려하기 위해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무례한 행동에 대한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방법과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교실에서 존중과 친절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예의 바른 선언문 작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예의 바른 선언문 작성과 공손한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전략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공손한 선언문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교실에서 존중과 친절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례를 알아봅니다. 학교 환경 내 존중과 친절을 조성하는 예를 제시하는 공손한 표현의 예를 살펴봅니다. 공손한 선언문을 홍보하는 전략과 공손한 행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교실에서 존중과 친절을 장려하기 위한 선언문 작성과 결과,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존중하는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 설정과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한 기대치 설계에 대해 설명합니다. 존중하는 행동을 모범으로 삼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언문 작성과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 시스템 개발을 통해 존중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결과, 계획과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결과는 상황에 따라 조정되고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처벌은 학생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근거를 확립한 후에는 적절한 대응 계획을 개발하여 개별 학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과가 행동에 적절하고 일관되게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과를 실행할 때 기대치와 행동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용납할 수 없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행동이 계속될 경우 취할 조치를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과 대응 계획에는 학생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하며 학생과 대화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을 독려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논리적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반성하도록 격려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결과 대응 계획이 적절하고 명확하며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과 학습에 초점을 맞춘 결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예의와 존중을 장려하며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손함과 존중에 대해 연습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존중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을 통합하고 정중하고 따뜻한 언어와 행동을 사용하여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꼬는 말이나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존중하는 행동을 강화하고 장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와 의사소통은 교실에서 존중과 예의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며 학생들이 서로의 말을 듣고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어려운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 학교 생활에서 존중과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학생들이 정보를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러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공감과 비판적 사고는 일상 수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함께 통합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존중과 관계의 회복은 회복적 정의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는 교실에서보다 긍정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며 관계 회복을 통해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공감과 비판적 사고는 교실에서 존중하는 행동과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관계 회복을 통해 긍정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감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나면 교사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능력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장려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공감과 비판적 사고를 개발하고 일상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무례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 간의 관계를 복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며 긍정적인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과정에서는 열린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중요하며 관련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 말을 경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하고 잠재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회복적 정의를 통해 상호 유익한 해결 방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의 장점으로는 치유와 이해 증진, 개인적 책임 강조, 영향 인정, 협력적 문제 해결과 사건 재발 방지가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를 시행할 때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조성해야 하며 정직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회복적 정의는 무례한 사건 이후 관계 회복과 긍정적인 교실 문화 조성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교사는 공손함과 존중을 장려하기 위해 대화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처벌이 아닌 대화와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존중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학교에서 열린 의사소통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볼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하고 비판적인 포럼을 제공함으로써 신뢰와 존중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대화와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 학생들은 갈등과 오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기술을 배울 수 있다. 교실에서 협력과 상호 존중을 조성하기 위해 열린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대화의 기본 규칙 설정과 존중에 대한 명확한 기대 설정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방성과 정직성을 장려하고 신뢰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감정 표현의 방법을 모델링하고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판단 없이 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지원과 확신을 제공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고 역할극을 통해 적극적인 경청과 존중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시간을 주고 응답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의사소통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호 존중과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존중과 신뢰는 학교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관계에 필수적입니다. 성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상호 존중과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옹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전략과 문제 해결 기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는 모든 관계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학생들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고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 없는 환경을 만들어 학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전략과 사전 대응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의 근본 원인을 찾고 적극적인 조치와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모든 학생에게 안전하고 성장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 및 문제 해결 기술 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존중과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고 갈등을 성장과 이해의 기회로 보며 적극적인 경청과 의사소통 기술을 연습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기술과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상황을 완화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호기심과 사려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술을 연습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모델이 되고 선도하며 격려하고 존중과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모범이 되며 문제 해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갈등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생들과의 관계 구축과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생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해결 불가능한 문제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고 압박감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기관리와 안정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과 의사소통 기술을 가르치고 학교 폭력 예방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에게 갈등 해결 및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는 전략을 통해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대응적이지 않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폭력적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기술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며 갈등 해결 기술을 가르치고 확대와 폭력을 예방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멘토, 상담사, 동료 지원 그룹과 같은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면 개인적 회복력을 개발하고 감정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더 넓은 사회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데 빈곤, 가정 내 폭력, 정신 건강 문제, 인종 차별, 왕따 등의 요인이 학생의 폭력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여 학생들이 지지를 받고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능력은 매우 귀중한 삶의 기술로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식과 자신감을 갖출 수 있게 돕는다.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며 창의적이고 힘을 실어주는 교수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는 학생들이 성공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키며 회복력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다.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기술을 배우는 데는 시간과 적절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다양한 전략과 개별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모델링, 안내 연습, 역할극과 같은 교육 전략을 사용하여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기술을 가르칠 수 있으며 감정에 반응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장려할 수 있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 기술을 연습할 기회, 학습 강화, 학습 지원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즐겁게 만들 수 있다. 학생들의 개별 요구사항을 평가하고 개별 학습 계획을 수립하며 차별화된 교수법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교육을 개인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교육은 학생들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이해하고 질문하며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자기조절 및 자기관리 기술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는 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필수 기술이며 교육자는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에 신뢰와 안정을 조성해야 합니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를 가르칠 때 긍정적인 강화와 명확한 목표 설정, 시각적 자료와 재미있는 활동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자기규제와 자기관리를 가르칠 때에는 각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학습 계획과 개별화된 지도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과의 상호 신뢰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자기규제 및 자기관리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아야 합니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 기술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경계를 만들고 학생들과의 열린 대화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기관리자와 자기조절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의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모범 설정과 강화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기규제와 자기관리 기술은 지속적인 교육, 연습 및 강화를 통해 가르쳐져야 하며 학생들의 성공과 실수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 자기조절과 자기관리 기술을 통합하지 못할 수 있으며 대신 부정적인 대처 메커니즘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조절과 자기관리는 연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기술을 모델링하고
교사가 학생과의 상호작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규제 및 자기 관리 기술은 해결 및 비판적 사고와 연결되어야 하며 교사가 이를 가르치고 적용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조절과 자기 관리를 가르치는 것이 지속적인 프로세스이며 개인화되어야 하며 더 큰 기술과 연결되어야 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지 않으면 학생들은 자기 조절과 자기 관리를 효과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통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실에서는 협력적인 환경과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실력을 배우고 그룹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상호 존중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협력을 장려하며 그룹 문제 해결 활동을 개발하는 전략을 알려줄 것입니다. 문제를 식별하고 그룹 구성원의 아이디어를 수용하며 그룹 내에서 협력과 협동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룹이 잠재적인 솔루션을 식별하고 그 솔루션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타협의 가치와 필요한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양측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갈등 해결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상호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일하는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협력에 필요한 기술들을 연습하고 학생들이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룹 환경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격려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협동적 문제 해결 방법을 가르치고 지원함으로써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협력은 학생들 간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증가시키고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일할 때 의사소통, 문제 해결, 리더십 등 귀중한 생활 기술을 배우며 협력은 학업 성과 향상과 학교 폭력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 대화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습 환경에서 모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 방지 문화를 확립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을 다루고 설명하고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무관용 정책을 만들고 인식을 높이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경험한 경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괴롭힘이 없고 존중과 포용이 가득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괴롭힘 방지를 위해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고 무관용 정책을 수립하고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과 포용을 중시하는 괴롭힘 방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행동의 기준을 설정하고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하며 지원과 도움을 제공해야 합니다. 괴롭힘 방지를 위해 괴롭힘 방지 관행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모두가 괴롭힘에 대해 알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리소스 제공이 필요하며 존중과 포용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힘 방지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존중과 포용에 대한 표준을 설정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좋은 행동을 모델링하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힘 방지 문화 조성을 위해 괴롭힘 당한 사람들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롭힘 방지를 위해 대화와 의사소통을 장려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한 고충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문제 해결 기술을 가르치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폭력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전략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학교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행동 강령을 확립하고 존중과 포용의 문화를 장려하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제공하며 학생 위법 행위에 대한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행동 강령을 만들어 학교 환경에서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고 존중과 포용을 촉진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원하고 학생 행동에 대한 적절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존중과 포용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건강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괴롭힘과 무례한 행동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적절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 보안은 학생의 안전과 학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보안 조치를 마련하고 대비 및 대응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 강령을 세우고 학생 비행에 대한 보고와 대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 관리자와 교직원은 행동 강령을 준수하고 존중과 포용을 구축하고 물리적 보안 시스템을 유지하고
학생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이 학교의 비행사고에 대한 대응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학생주도 계획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나 괴롭힘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안전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갖추고 위법 행위 신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며 직원은 학생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의 참여를 초대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에게 존중과 포용을 가르치고 모범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학교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는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경찰력 증가에만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이며 처벌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책의 일부일 뿐입니다.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학생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는 학생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방이 대응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적 보완 조치 제공 및 신고 모니터링 및 대응, 긍정적인 환경 조성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조기 개입과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고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접근성 있는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안전한 환경, 위기 대응 지침, 자원 제공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기 개입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여 학교 내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기 식별은 학생들이 감정 관리와 관련된 전략과 도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방적인 토론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교사, 부모를 교육하여 판단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정신 건강을 위한 교육 자료,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 교사, 부모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학교는 열린 의사소통과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교육하고 정신 건강 검진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참여, 지원, 안전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따라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필요에 맞는 자원을 식별하고 보조금과 장학금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구와 데이터에 따르면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폭력 감소, 학업 성과 향상, 출석률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해 행정직원,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는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와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존중, 친절, 연민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에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 교직원, 학부모는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예술 프로젝트, 요가, 마음챙김 연습과 같은 활동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워크숍과 행사를 주최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정신건강과 웰빙에 대해 인식시키고 콘테스트, 인센티브, 교육게임을 통해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화형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소속감을 조성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정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교육적인 활동, 메시지, 이벤트의 조합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교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과 장학금을 찾고 원격 치료 서비스를 고려함으로써 자원의 부족과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위해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신건강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직원들은 정신건강 응급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이해와 연민을 제공하며 올바른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는 정신건강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 학교는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일반적으로 범하는 실수를 피하며 학생들이 정신건강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는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지원과 자원 제공을 하고 예방 및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기 경고 신호에 중점을 두고 공격적인 징후를 식별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갖게 되는 정신건강 서비스는 학교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폭력 예방에 영향을 미치며 학생들의 존중과 의사소통을 장려한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명백하지 않은 실수를 피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신건강 서비스와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 학교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학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학교는 추가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은 학교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교 안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예방조치, 대응 전략, 복구 계획 등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신뢰와 협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학부모는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중요하며 학교는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리소스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올바른 파트너를 선정하고 안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안전조치와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을 지원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교사,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참여는 보다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며 잠재적인 실수를 피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된 봉사활동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처벌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다루지 않고 폭력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다. 학교 안전은 학교 문제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학교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양방향 의사소통은 안전한 환경 조성에 중요하다. 봉사활동은 학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강력한 방법이다. 학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고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안전은 포괄적인 접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학생을 처벌하는 것보다 폭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을 찾고 지역사회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는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기술은 위기를 관리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 관리를 위한 기술의 활용은 모니터링 활동부터 비상계획 개발, 통신 시스템과 기술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핵심 인력에게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구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위기 관리를 보다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술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카메라, 센서 및 경보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니터링 활동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적절한 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식별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올바른 시스템을 선택하고 적절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학교는 교실, 복도, 실외 공간을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 센서 및 경보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는 의심스러운 활동을 포착하고 직원이 빠르고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 학교는 모든 기술이 제대로 작동함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직원을 배정해야 한다. 학교 관리자는 학교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올바른 감시 시스템을 선택하고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 대응을 관리하기 위해 핵심 인력을 식별하고 올바른 경험, 교육 및 기술을 갖춘 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식별하고 올바른 교육과 경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파악된 핵심 인력으로 구성되고 모든 상황에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학교는 기술 사용을 위한 비상계획과 프로토콜을 작성하고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학교는 핵심 인력을 식별하고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비상시 정확한 역할과 책임을 설명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는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계획과 절차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비상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통신 시스템과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과 최초 대응자 간의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비상계획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직원의 이해도를 테스트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는 핵심 인력을 식별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인사와 절차, 학교의 다른 측면의 변경 사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비상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모든 직원에게 계획과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비상시 통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직원의 이해도를 테스트하여 계획과 프로토콜이 효과적이고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직원이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기적으로 계획과 프로토콜을 업데이트함으로써 효과적인 통신 및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최초 대응자에게 경고를 보내는 기술. 통합 및 기술을 활용한 학교 환경에서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긴급 상황이 감지되는 즉시 최초 대응자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해 카메라, 센서, 경보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학교 환경에 적합한 위치에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와 오디오 시스템 연결, GPS 추적 시스템 구현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도와줄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빠른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을 기술을 활용하여 위기 관리에 대비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는 기술의 올바른 사용과 응급 상황을 위한 훈련과 실습이 포함됩니다. 통신 시스템과 기술을 통합하여 최초 대응자에게 신속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GPS 추적 시스템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기술 사용을 위한 직원 교육과 기술을 활용한 위기관리 인력 양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인력 교육과 함께 기술을 활용한 위기관리에도 집중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안전 위협에 대해 직원에게 경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을 설정하고 경보 시스템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속하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모든 직원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이 위기에 대비하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행하며 비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간의 지원 창출에는 열린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 부모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하며 학부모를 학생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동맹자로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와 학부모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부모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학교의 기대치, 정책, 학생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학생의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칙과 기대치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는 학교의 안전계획에 대한 정보를 받고 학교와의 의사소통을 유지하며 학교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문화를 개선하고 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가 학교 후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때 학교는 행사 진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와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세부 사항이 고려되는 데 도움이 되며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행동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활동에 대한 의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교는 학부모와 교직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학부모를 행사에 격려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부모 참여는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학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추가로 학부모와 학교 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핵심적인 전략이다. 더 안전하고 지원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만들고 공유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메시지, 유형과 효과적인 긍정적인 메시지 작성 방법을 배웁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한 전략을 탐구하고 학교 커뮤니티 전체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대화 장려, 존중 표시, 친절을 실천하고 욕설을 피하는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확인, 감사, 공감, 교훈의 메시지 유형을 활용하여 두려움과 불안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을 상기시키고 학생들을 격려합니다. 올바른 메시지 유형을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하며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여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글로벌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여 효과적인 메시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개발하여 학교 환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학생 사기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효과적인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청중을 조사하며 메시지를 간결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테스트하고 최적화하여 학교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탐구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의 힘을 기억하고 안전과 지원을 위해 학교 커뮤니티와 협력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메시지를 보낼 때는 올바른 채널을 선택하고 효과를 측정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전달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모범 사례는 메시지가 수신되고 들릴 수 있는 다양한 단계를 다루고 있으며 적합한 채널 식별, 효과 측정, 개인화, 테스트 및 최적화가 포함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다양한 채널을 사용하고 효과를 측정하고 모범 사례를 구현하고 일반적인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파하고 학교에서 더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메시지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명확하고 개인화된 메시지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메시지의 힘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협업과 열린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학교 폭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폭력적인 행동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며 학교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공격,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폭력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폭력은 배경이나 인구 통계에 관계없이 어느 학교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자원 부족, 충격적인 경험, 열악한 가족관계 등이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이며 학교 폭력은 예방 전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수진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개발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학교 폭력은 다양한 형태와 근본 원인을 지닌 복잡한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전하고 양육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